메르스 사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사과문 전문이다. 저희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특히 메르스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족분들, 아직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 예기치 않은 격리 조치로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1년 넘게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겪으신 불안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관계 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메르스 사태가 이른 시일 안에 완전히 해결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 참담한 심정입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병원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했던 음압병실도 충분히 갖춰서 환자분들께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감염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예방활동과 함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의료진은 벌써 한 달 이상 밤낮 없이 치료와 간호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메르스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글이 회자되고 주목받았던 이유들을 살펴보려 한다. 첫째, 잘못의 주체 및 피해의 대상을 선정하고 사과를 했다. 사과문을 시작하는 이유를 처음부터 제시했다. 어떤 잘못을 누가 했고 누가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선정하고 사과를 진행한다. 사과를 시작하는 이유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에게 고통과 걱정을 끼쳤기 때문이고 삼성서울병원이 잘못했고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이야기한다. 또한 국민 여러분으로 피해의 대상을 선정하고 큰 고통과 걱정이라는 어떤 피해를 받았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잘못의 주체와 피해의 대상을 선정하면 보다 명확하게 사과문에서 주체와 피해자의 구분이 선명해진다. 이를 통해 사과문을 읽는 사람은 보다 쉽게 사과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머리 숙여 사죄한다는 것으로 사과의 태도에 있어서도 진정성을 느껴주게 한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매스컴 앞에 나타나 육성으로 고개 숙이며 사죄하는 모습을 통해 진정성을 더하고 있다. 둘째로 사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좁혀 직접적 피해자와 간접적 피해자를 구분한다. 직접적 피해자는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족분들, 아직 치료 중인 환자분들이고 간접적 피해자는 예기치 않는 격리 조치로 불편을 겪으신 분들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구체화 및 구분을 통해 자신들의 사과가 모호하지 않고 누구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지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진정성을 조성하는데 이건희 회장이 1년 넘게 병원에 누워 계신다를 언급하며 공감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들은 이건희 회장을, 가족들은 이재용 부회장 자신을 등치화시키고 있다. 사과에 있어 많은 미사 요구를 쓴다 해도 사과 주체와 객체 간 거리감이 발생하면 결국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다.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국내 주식 최고 부자 리스트에 드는 인물이고 집안도 3대가 모두 대한민국에서 최고 재벌 가문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는 대중들의 인식이 있다. 이런 재벌이 머리 숙이고 조아려 봤자 재벌 이재용 부회장으로 시선이 갔겠지만 1년 이상 아버님을 병상에 둔 자식의 입장을 언급함으로써 자신 역시 환자의 가족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사과문의 진정성을 더하려 했다. 넷째로 지원에 대한 공식화를 선언하며 감정의 영역을 넘어 이성의 영역에 대한 사과를 진행했다. 잘못에 대한 통감으로 감정의 영역 사과를 하고 대책을 제시하며 이성의 영역 사과를 했는데 여기서 감정의 영역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통감하고 후에 반성하는 표현을 나타낸다. 다음 이성의 영역에서 나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 어떤 보상을 통해 위로를 하겠다. 또한 법적 처벌에 대한 책임을 감수한다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본격적인 대책을 제시하며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5째로 사태에 대한 감상을 통해 감정을 동기화시켰다. 자신을 자책하며 비판하는 이들로 하여금 거센 비난을 조기에 차단시켰다. 이성의 영역 사과 도중 화자 스스로를 자책했다. 보통 사과문 발표 도중 스스로 자해하거나 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사과의 대상이 분노를 멈추지 못하거나 사과의 맥락에서 자신의 책임을 보다 경감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서 사과문의 정석으로 알려진 이 사과문에서도 맥락을 비트면서까지 자책을 하고 있다. 6째로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 대책을 제시하며 신뢰를 확보하려 했다. 우선 현재 문제는 진료 환경 개선, 음압병실 구축,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언급했고, 미래 문제로는 감염 질환을 대처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백신, 치료제 개발 적극 지원을 언급했다. 당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삼성병원의 현재 문제에 대해 나열한다. 급증하는 환자로 비상사태가 발생했고 음압병실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 병실 확보에 신경을 쓰고 감염자 분리치료를 약속한다. 미래의 문제에서는 앞으로 닥칠 재난에 대한 약속을 언급하며 예방활동뿐 아니라 실질적인 백신, 치료제를 적극 개발 지원을 언급하며 대책을 제시했다. 7번째로 비판의 대상을 구체화했는데 직접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들은 의사와 간호사들이다. 그러나 내부 직원의 사기와 격려를 고려해 비판의 대상을 이재용 본인으로 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을 말한다. 병원에 대한 경영 실패를 책임지는 경영진은 자신이고 의료진과 직원들은 치료와 간호에 헌신하며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한다. 환자와 시민을 향한 대화와 동시에 내부 직원을 달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 8번째로 다시 한번 사과를 반복하며 글을 맺는다. 사과문이지만 분명하게 자책과 위로의 단락을 나누고 이 글의 본질은 사과문인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무리로 사과를 하면서 사과의 진정성을 강조한다.